또영주TV의 또영주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나게스만 감독을 경질하고 투엘 감독을 임명했습니다. 사실 감독 교체를 한 거는 지난주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게 영상을 드리는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월요일날 김영훈 기자랑 함께 요 투엘 감독 이야기를 찍긴 찍었었는데 마이크 문제 때문에, 그놈의 마이크 문제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공을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 혼자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는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요 이야기를 다루는 이유는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거대 클럽의 이야기고 또 토마스 투엘 감독이라는 괴짜 감독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둘의 만남이 기대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요 이야기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럼 함께 가시죠. 고고고! 지난 25일 바이에른 뮌헨은 율리안 나게스만 감독을 공식적으로 경질했습니다. 요것이 참 특이해요. 왜냐면은 나게스만 감독의 성적이 올 시즌 공식 경기에서 3패밖에 없습니다. 이 3패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을 경질시킨다?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하물며 분데스리가에서 1위 도르트문트하고 승점 1점 차고요. 포칼에서 승승장구하고 있고 챔피언스 리그에서 승승장구하면서 8강에 진출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게스만 감독을 경질했거든요. 물론 지난 경기 레버쿠젠전에서 킴미가 선제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PK를 2번이나 내주면서 팔라시오스에게 연속골을 허용했죠. 결국 레버쿠젠에게 1대2로 역전패를 당했는데 요것이 큰 원인이긴 한데 리그에서 3패밖에 당하지 않은 감독을 경질시킨다? 요거에 대한 이야기는 또 상당히 시끄러웠었죠. 저는 바이에른 뮌헨이 나게스만 감독을 경질시킨 거는 올 시즌 성적뿐만이 아니라 지난 시즌 성적도 고려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 우승을 차지했지만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었고 포칼이 2라운드에서 탈락하고 챔피언스 리그는 8강에서 탈락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항상 트래블을 노리는 클럽이죠. 그런데 성적이 좋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나게스만 입장에서는 할 얘기는 있습니다. 왜? 내가 바이에른 뮌헨에서 84경기 치는 동안 60승을 거뒀다. 어마어마한 기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질당했으니까 나게스만 감독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쁜 경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반면에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뭔가 아쉬웠어. 2% 아쉬웠어. 그리고 팬들은 불만이 많았어. 왜? 우리 팀은 워낙에 잘 돌아가는 팀이었고 트래블을 2번이나 했던 클럽인데 나게스만 감독이 온 다음에는 무언가 삐걱거렸거든. 포메이션 바꾸고 선수 위치 바꾸고 이게 과연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경기력에 대한 바이에른 뮌헨의 팬들은 상당히 비판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지난 레버쿠젠전 이후에 하산 살레하미지치 단장의 인터뷰에서도 어느 정도 드러납니다. 이건 바이에른 뮌헨이 아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놓쳤다. 추진력, 경쟁심, 정신력, 투지 모두 없었다. 나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상당히 충격적인 인터뷰죠. 나게스만 감독의 경질 자체도 올 시즌 3패밖에 당하지 않은 감독이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적인데, 여기에 더 충격적인 것은 투엘 감독이 임명됐다는 겁니다. 누가 투엘을 잡느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였거든요. 많은 클럽들이 투엘 감독에 대한 관심이 있었죠. 투엘 감독이 그만큼 우승과 인연이 있는 감독이기 때문이죠. 자, 바이에른 뮌헨은 25일 나게스만 경질과 동시에 투엘 감독 선임을 발표를 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생각보다는 짧아요. 2025년 6월까지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후에 할게요.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에는 5년 전에도 투엘 감독이 임명에 관심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때는 파리 생제르맹이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투엘 감독을 임명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에른 뮌헨이 니코 코바치 감독을 임명을 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레알 마드리드라든가 토트넘이라든가 여러 클럽들이 투엘 감독에게 관심이 있다는 보도들이 좀 흘러나왔잖아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이 재빠르게 움직이면서 투엘을 임명하게 된 거죠. 투엘 감독은 분데스리가에 대한 경험도 풍부한 편이죠. 오늘 마인츠나 도르트문트를 이끈 경험이 있으니까, 또 도르트문트에서 포칼 우승도 했었고요. 파리 생제르맹에서는 다양한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리그컵, FA컵, 슈퍼컵 정말 많은 우승을 차지했었고요. 첼시에서는 부임하자마자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했어. 이것도 굉장히 놀라웠었는데 그 정도로 투엘 감독은 상당히 뛰어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엘 감독이 바이에른 뮌헨에서 제의가 왔을 때 상당히 기뻐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왜? 투엘 감독의 인터뷰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죠. 투엘 감독이 계약 기간 중요치 않다. 구단과 서로 신뢰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 계약 기간이 짧기 때문에 기자들이 질문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시즌 도중 감독 교체는 혼란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먼저 훈련장에서 선수들 만난 뒤에 목표를 세워야 한다. 그래야 이 혼란을 줄일 수가 있다. 나는 이미 해봤다. 네, 첼시도 중도에 부임했는데 첼시에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했었죠.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에서 목표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목표? 당연히 트래블 아닌가? 당연합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항상 트래블을 노리는 클럽이죠. 여기서 상당히 흥미로운 사실은 투엘 감독의 바이에른 뮌헨 데뷔전은 도르트문트하고의 대어 클라시코입니다. 네, 투엘 감독이 바이에른 뮌헨 지휘봉 잡고 친정팀인 도르트문트를 상대하게 됐습니다. 경기 일정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바이에른 뮌헨 목표는 트래블이죠. 리그 2위인데 1위 도르트문트하고 승점 1점 차입니다. 그래서 다음 리그 경기 그 경기가 매우 중요하죠. 그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다면은 분데스리가 1위로 점프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바이에른 뮌헨은 워낙에 분데스리가에서 강자 중에 강자이기 때문에 초강자이기 때문에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챔피언스리그와 포칼까지 노리고 있는데 나게스만 체제에서 워낙에 챔피언스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연승을 거두면서 8강까지 왔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8강에서 펩 가르디올라 감독의 맨체스터 시티를 만납니다. 근데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도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대한 갈증이 정말로 크잖아요. 그래서 투엘과 펩의 대결, 바이에른 뮌헨과 맨시티의 대결 상당히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이 경기가 투엘 감독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포칼에서는 정우영이 소속되어 있는 프라이부르크를 만나는데 프라이부르크를 만났을 때는 조심해야 되죠. 한 방이 있는 클럽이기 때문입니다. 현지에서도 바이에른 뮌헨의 행보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한 상태입니다. 대처가 너무 빠르다. 또는 리그 3패 감독을 경질한 게 맞느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선택할 문제고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리그 3패 그게 중요치 않아. 나게스만을 믿을 수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투엘을 데려왔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트래블을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보입니다. 투엘 감독이 바이에른 뮌헨 지휘봉을 잡았다? 이건 진짜 대박입니다. 대박. 물론 투엘과 바이에른 뮌헨의 궁합이 좋을지는 봐야 돼요. 왜? 투엘 감독은 항상 수뇌부하고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더라도 투엘 감독은 전술적으로 너무나 뛰어난 감독이거든요. 제가 분데스리가 해설할 때 그때 투엘 감독이 마인츠 감독이었었는데 한 시즌에 포메이션을 8개인가 9개를 썼어요. 상대에 따라서 백스리 백포 계속 바꾸는 그런 모습이었고 미드필드 라인도 그냥 플랫형 442 또는 다이아몬드 442 또는 4231 다양하게 바꾸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은 워낙에 뛰어난 선수들이니까 여기에 투엘 감독의 전술적인 역량이 발휘가 된다면은 당연히 바이에른 뮌헨은 독일을 넘어 유럽 정복을 할 수 있겠죠. 자, 엄청난 전술 역량의 투엘과 최정상급 선수들의 만남. 우와, 설레인다 설레요. 바이에른 뮌헨 또 초토화시키는 거 아니야 상대팀들? 그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첼시 부임한 다음에 빠르게 팀을 안정시키면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한 것. 그렇기 때문에 투엘 감독이 바이에른 뮌헨에서도 빠르게 팀 안정화를 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대한 자신감도 좀 있습니다. 맨시티를 만난다는 게 좀 부담스럽죠. 물론 맨시티 꺾고 준결승 가면은 첼시와 레알 마드리드의 대결에서 승리한 팀이 올라오겠죠. 그 경기도 부담스럽긴 합니다. 대진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대진이 됐으니까 계속해서 도장 깨기 하듯이 올라가야 되는데 바이에른 뮌헨은 강력한 우승 후보죠. 기대되는 만큼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투엘 감독 같은 경우에는 구단 보드진과 항상 마찰이 있어 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선수들하고도 문제가 좀 있었죠. 마인츠 시절에 하인츠 밀러의 가족 사진 이것을 찢는 행위가 좀 있었고 도르트문트 시절에는 엠레 모르에게 기어다니라고 지시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6-17 시즌 버스 폭탄 테러에도 경기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를 요구했었던 일은 상당히 컸죠. 요 사건 때문에 도르트문트 수뇌부하고 갈라서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선수단을 장악하는 데에 있어서
몇몇 선수들은 투엘 감독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구단 보드진하고 마찰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도르트문트 시절도 그렇고 파리 생제르맹에서는 레오나르도 단장하고 불협화음이 있었죠. 첼시 시절에도 보드진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올리버 칸이라든가 살리아미지치하고는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저는 요 부분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이 계약 기간을 짧게 잡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투엘이 너무 매력적인 카드고 투엘이 오면은 우리 팀에게 우승 트로피를 선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투엘이 우리하고 보드진하고 마찰을 일으키거나 불협화음을 일으키면 이건 큰 문제가 되니까 계약 기간을 일단 짧게 잡자. 그리고 나서 원하는 성적을 내면 그때 계약을 연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바이에른 뮌헨이 가진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사진 세 장이 이렇게 한 장의 사진 속에 살리아미지치와 투엘, 칸이 같이 있으니까 벌써부터 신경전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분데스리가 같은 경우에는 단장이 경기 중에 벤치에 앉아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마찰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일부 독일 언론에서는 투엘과 바이에른 뮌헨 보드진의 마찰을 3개월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3개월 뒤에는 분명히 마찰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언론들도 있었습니다. 투엘 감독이 선임되면서 바이에른 뮌헨의 행보가 정말 궁금해집니다. 만약의 경우 투엘 감독이 임명이 됐는데 이 향후 3경기 데어 클라시커, 포칼 8강,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 모두 패배를 당한다. 이거는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결국 고심 끝에 악수를 둔 격이 되겠죠. 바이에른 뮌헨의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결정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글쎄요. 저는 투엘 감독의 능력을 믿지만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도 뭔가 심장이 쫄깃쫄깃하지 않을까요? 자, 바이에른 뮌헨 과연 마지막에 웃을 수 있을지 지켜봅시다. 지켜보자고요. 바이에른 뮌헨과 투엘의 만남. 우와, 어떻게 될까 진짜.